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오전 5시 34분입니다. 지금 주식이고 코인이고 좀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영상은 뉴스와 이제 증시까지 하고 코인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좀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매일 올리는 것보다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그 주말은 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변동 사항들이나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단톡방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개인톡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좀 괜찮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원화값 하루 하락폭 아시아 최대 수준 수입 물가 관리 초비상. 그렇죠. 네. 한국이 지금 중국한테도 팽당하고 미국에도 팽당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이 기술력이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관광 사업도 그렇지만 뭐 기술로 먹고 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가장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이제 경쟁력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뭐 기술 훔쳤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 건 변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미국, 일본의 기술들을 많이 뺏겨 왔었거든요. 그래서 커닝이 이제 그렇게 베끼면서 이제 기술을 발전하는 거니까 그만큼 걔네들이 기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쁘다 뭐 지적질만 해갖고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현상 자체로 보자면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우위를 잡아내면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사실 밀리기 시작을 하고 사실 한국의 제품들 보면은 이제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다른 시장들 중국산 제품들이 특히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가성비 제품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밀리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제 프리미엄급 이제 고퀄리티 제품들 한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지게 된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었죠. 미국이 이번에 뭐 자국 그런 옹호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아마 또 환율은 또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340원 그리고 135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도 지금 이제 9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텐데 이때도 한 빅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달러로 지금 돈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상태가 안 좋고 일본이 또 상태가 안 좋잖아. 근데 일본은 지금 반등을 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달러로 돈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미국이 또 이제 수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환율은 머지않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원유 15구리 밀 하락, 그쵸? 최악 인플레 끝이 보인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플레임 자꾸 씌우고 있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경기 불황이에요. 마치 IMF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IMF보다 더 좀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는 심각하지만 기업부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대출하시는 그런 개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기업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네. 연끌 쪽 지금도 허리 휘는데 주담대 고정금 6% 돌파 더 죽어야 되죠. 연끌 쪽은 영혼을 끌어왔으면 영혼을 바쳐야지. 저는 이분들에게 한치의 그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고정금리 더 올라야죠. 아직 더 올라야 돼요. 제가 상승 각도가 줄어들 거라고 했지 떨어질 거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떨어지는 건 내년 넘어가야 됩니다. 여름 정도 돼야 아마 떨어질 겁니다.
자, 파월의 입에 글로벌 금융시장 일정 베어마켓 랠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보면 알 것 같고요. 반도체 바닥론 솔솔 투자 매력 더 커졌다. 반도체 그래요. 이제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보호주의 강화에 한일 배터리 등기 투합. 자, 지금 배터리 사업이 중국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기 투합하겠다. 뭐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좀 멋있는 경쟁을 해서 좀 좋은 제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판매 프리미엄 TV 절반이 OLED LG 점유율 66%. 자, 이거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거 보고 LG 거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호재성 뉴스를 보고 LG가 좋은가 봐, 잘 나간다, LG 주식 사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66%라면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항상 아시겠죠?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집값 수옥독인데 그 가격에 못 팔아 최악의 빙하기가 온다는데 당연히 더 빠져야 돼요. 네. 삼성과 아이파크 대치 미도까지 강도 줄줄이 경매, 더 빠져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네. 저 집값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 원유 15%, 구리 14%, 밀 20% 상당히 지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가 상승 환율에 가지고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스가 좀 빡세지겠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면 가스가 좀 빡세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것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름값도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됐죠. 그죠?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좀 된 상태고, 더 빠졌습니다, 요거. 네. 긴축기적 갖기는 이르다. 그러니까 돈이 쪼이면서 이제 국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긴축기적 바뀌기는 이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확실하겠죠, 그죠? 제가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환율과의 그 차트에 대한 디커플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보조금 차별 한미 FTA 위반 소지 강하게 어필해야지.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제가 미국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나쁜 거랑 못된 건 좀 어감이 다른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애들은 좀 이기적이 그냥 대놓고 나쁘죠. 그쵸? 중국이 나쁜 게 중공이 나쁘죠. 네. 뭐 사실 그 대부분 그 농민공들 막 농사 짓는 분들 다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싫어하지만 또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순수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훈눈? 그러니까 운둔이라고 해서 구름을 떠다니는 먹는 만둣국이에요. 근데 그걸 한 4,000원에 팔고 있어요. 말하면 마라탕에 이제 면을 넣어서 끓이는 건데 그걸 4,000원에 팔고 계신다, 아직까지. 그래서 가격을 왜 안 올리시냐고 하니까, 자기 학생들이 와서 먹는데 그 가격이 뭐 올려서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그리고 만두, 그죠? 그냥 그 만두 있으면 만두 먹고 계란 간장에 절인 계란이고 2개까지 먹으면은 13,000원 나와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멋있는 분들도. 또 반대로 또 어떤 집에는 물가 올랐다고 막 엄청나게 물가를 비싸게 받고 사기치고 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또 가면 또 기억이 길어지는데,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두 번째 주석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하면서 그렇게 생겼던 중국인들의 단점이죠. 나아지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얘기 또 길어졌는데, 예. 어필해야죠. 미국 애들은 좀 겉으로는 참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멋있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좀 가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건 미국이 나쁘고 중국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얘네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한테 계속 쪼아대지만 함부로 못하는 게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도체 하나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머리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도 어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차트적으로도 그런 변수를 좀 두고 계시고, 차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금 뭐 반등할 만한 위치다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이슈들을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건 더 가야지. 네. 더 가야죠. 아직 멀었어요. 네, 이건 뭐 영끌적 분들은 한 채 동정심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한 만큼 좀 혼줄 좀 놔보십시오. 됐고. 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부동산 냉각의 속수무책, 증권사 PF 대출 살아나는 판이다. 연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도 작년에 한번 드렸습니다. 부실한 금융사들이 대출을 상환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5천만 이상 돈을 넣어두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양적 완화 시장에는 생길 확률이 0.001%였다면 지금 1%라도 확률이 생긴다면 100명 중에 1명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1명? 그건 난 안 걸리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에 지금 한 1000세대 살고 계시잖아요? 그 아파트 통에 10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금자 보호법에 정해진 5천만 원만 넣어두시고 은행에 나눠서 넣어두시고, 뭐 농협이나 뭐 신한 큰 금융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좀 흑자 좀 나고 영업이익 잘 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나눠 넣어두시고, 예를 들어서 뭐 좀 K뱅크 같은 그런 아직까지 쪽 찝찝한 그런 인터넷 은행들에는 많이 넣어두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홀로 상장 코인 4개 중 1개, 한 곳에서만 거래량 80% 집중. 제가 그래서 그나마 업비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업비트가 그게 좀 적죠? 그쵸? 네. 비쌤이 그게 좀 많은 거. 코인은 더 하겠고요. 그쵸? 그 정도의 이야기들 보고 있습니다. 파워레이브의 글로벌 금융시장 휘청 베어마켓 랠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반등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지금 작은 반등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방산 합체가 굉장히 좋죠. 하나그룹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그룹은 지금도 아주 강세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 장세니까 뭐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너무 많이 올라 버렸는데, 어쨌든 돈이 지금 모이는 상황인데, 이거 나중에 또 우리 언제냐, 우리 긴축이 끝나고 내후년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뭐야? 이모티콘? 재밌네요. 그쵸?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뷰 1년 만 재편 수준. 다음 뉴스 대체 비판이 커졌다. 뭐 이 정도. 집값이 수억 떨어졌는데 그 가격을 못 판다라고 하네요. 그럼 더 떨어져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동산은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아마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말 2025년 정도가 돼야 24년 정도. 내가 부동산은 주식보다 조금 늦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일 비쌀 때 샀죠, 집값이. 그래도 주식으로 코인을 해서 번 걸로 이제 보태서 샀으니까 그걸 이제 토인을 각오로 샀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있는 게 그 마음이 그 불안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시작도 안 했어. 그쵸? 낙후도심 전동 신설도 공공재개발 속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줄줄이 경매 더 나올 겁니다. 감정가 40억, 50억대 아파트 더 나와요. 이 40억, 50대 말이 됩니까? 아파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까?
봐요. 1980년대. 80년대 강남 아파트는요, 2천만 원 했어요. 2천만 원. 2천에 3천만 원 정도 했어요. 많이 써서 5천만 원 갈게요. 좀 제 신기적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랜저가 2천만 원 했어요. 지금의 에쿠스를 G90을 계산해볼 때 1억입니다. 1억. 아, 이거 벤츠 S클래스 칩시다. 2억입니다. 옵션 또 많이 쳐봤자 3억 얼마입니다. 4억 칩시다. 그때 이게 훨씬 더 비쌌어요, 얘보다. 근데 지금은요, 얘가 10배가 더 비싸요. 물가 상승률에 이게 10배가 따라가 붙었다고요. 이게 비정상은 아닌 거예요. 맞죠? 마이바흐랑 비교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집값이 아무리 우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부동산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40억이 웬 말입니까? 50억이. 올해는 아파트인데. 네. 여러분들 재산, 한국 사람들 재산이 전부 다 부동산에 몰려있거든요. 여러분 돈 번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세가 오른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강남에 10년 정도 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꽤 신축이죠. 20억 정도에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20에서 17억 사이. 경기권 좀 중심지에 보면은 이제 10억 납죠. 그러니까 강남이고요. 그냥 서울권에서는 10억 정도. 좀 좋은 거, 괜찮은 거 10억. 그리고 어디 갔냐? 그 경기권에 좀 목 좋은 곳 있죠. 한 7에서 8억 정도. 지금 84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84 기준으로 7억 정도. 6억에서 7억 남짓. 그 지방에는 좀 좋은 곳이 5억 정도. 뭐 광역시급에 좀 괜찮은 것들. 뭐 그 중에서 정말 고가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좀 싼 게 있겠죠. 그럼 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북성로에 새롭게 지금 지어지는 신축 단지가 5억 딱 정도에서 딱 맞춰지면 괜찮다고 봐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높은 가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건축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원자재도 비싸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그냥 좀 쓸만한 도시들 분양 단가고 쓸만한 도시는 한 3억 정도, 3억에서 4억 사이. 사실 지금 가격대 큰 차이 안 나죠. 좀 괜찮은 애들입니다. 거접하고 막 20년 이렇게 된 거 말고 거의 준신축에서 신축급으로 된 애들이 이 정도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 무슨 거기서 뭐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요. 자, 중국은 지금 성장이 망하고 있죠. 중국은 기업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들 거고요. 아마 이제 중국이 이제 고령화, 이제 한국보다는 좀 다소 늦습니다만 한국 보다 더 심한 고령화가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가 됐고, 지금 이제 좀 뭐 말씀드리지만 5070 세대가 전 국민의 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고령화가 될 텐데 한국보다 5에서 10년 정도 늦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 밀집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국은 2030년 정도까지, 중국은 2035년에서 40년 정도가 정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뭔가 개편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오히려 일본이 더 낫지. 일본이 이미 고령화 끝났거든. 고령화 사회에 뒤로 돌입을 했고, 일본은 인구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고 중국은 중국은 더 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일본은 이제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어 얘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더 미래 가면 한국이 제일 암울하죠. 아예 없으니까. 한 30년 지내버리면 여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환율부터 보도록 하죠. 환율이 빠지면서 혹시나 증시 디커플링 현상 아직도 조금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고점에서 살짝 고점을 찍으면서 5주 50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고점을 찍으면서 또 증시 약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제가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뒤쪽에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정도 차리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29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근데 저는 반등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얘기 좀 나누고요. 기름값은 뭐 일단 많이 싸졌으니까 반등 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큰 불만 없으실 겁니다. 그죠? 1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살짝 올라빠지겠네. 차 기름 넣으러 가야 되나? 그래요. 네, 뭐 그거 갖고 크게 뭐 영향이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입니다. 은부터 볼까요? 네, 제가 성급히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 지역에 살짝 돌입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아마 전체 88.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타타점 맞거든요. 단타타점 886이죠, 딱. 그렇죠? 단타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와서 위를 한번 보고 빠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아니면 더 빠져서 뭐 천천히 바닥을 다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2, 온스당 22 정도에서는 은도 좀 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점이 되게 우려지고, 만약에 그냥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은에 투자를 해보시는, 금이나 은 쪽에 투자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여기서 샀던 게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렸어요. 네, 지금 물린 상태고 불편하죠. 네, 불편한 상태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잡아서 또 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아마 요 정도, 20요 정도까지 만약 오게 되면 팔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비트코인이 옛날 이런 모습 비슷하게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꾹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이렇게 나와줄 정도인지 아니면은 한번 밀었다가 들어서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오든지.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여기서 머물르더라도 여기는 편하게 파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투자해요.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보지 않을 거예요. 잡스러운 것들. 코스피도요, 이제는 반등 가능 영역으로 살짝 돌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35 정도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준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2450 정도까지 약한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쌤, 웬일로? 웬일로? 그래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인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고점을 한번 장악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은 어쨌든 환율에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높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한번 단지 14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왔다가,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이슈들을 좀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이제 그 대장주지, 삼성전자나 이런 뭐 신제품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한 번은 반등을 주고 죽지 않을까 싶어서 죽더라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2400 정도, 2400, 2350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어두시고 매수를 단타를 한번 노려보신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실 때는 전체 시대에 아주 작은 부분 하십시오. 그 다음은 얘입니다. 네, 그 다음은 얘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의력 좀 살짝 못 가더라도 전 고점 근처인 25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못 가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정도 그림을 남아있으니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매수하실 지역은 일단 1800을 내년에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00에서 되게 암울한 그거죠. 네. 안 오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네.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그 가능성을.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부터 좀 추천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우주항공 카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그건 아직도 안 팔아도 돼요.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좀 욕심부려서 저점을 못 잡은 종목이긴 한데, 뭐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거 잡으면 되지. 그렇죠? 네. 현대차랑 이런 기아차들은 좀 조심하시고, 한동안 좀 재미없을 거예요, 얘들도.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